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뇌 안에서 소독약이 만들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손가락에 상처 났을 때 하얗게 거품나며 따갑고 쓰라린 그 소독약입니다. 아무 통증도 없이 아무도 모르게 지금 이 순간에도 왜 뇌 안에서 소독약이 만들어지는 건지, 그게 치매와 어떻게 연결되는 건지 오늘 그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입니다. 80세 이상으로 올라가면 2명 중 1명입니다. 국내 치매 환자 수는 이미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 숫자보다 더 무거운 사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중에 자신도 모르게 그 소독약이 만들어지고 있는 분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이유와 함께 지금 당장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 3가지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의학 전문 기자 이정민입니다. 오늘은 실제 의료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례와 기초과학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고 계신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한 분의 사례로 시작하겠습니다. 72세 김순자 어르신, 경기도에서 사시는 분입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치매 관련 혈액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담당 의사가 말했습니다. 아밀로이드 수치 정상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도 가족들도 안심했습니다. 그런데 1년 뒤부터 이상이 생겼습니다. 자주 가던 시장 길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얼굴 앞에서 당신 누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결국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수치는 정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치매가 왔습니다. 반대 사례도 있습니다. 아밀로이드 수치가 기준치의 2배가 넘는데 80세가 넘도록 인지 기능이 거의 정상인 분도 계십니다. 수치가 높은데 멀쩡하고 수치가 정상인데 치매가 왔습니다. 이 두 분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의학계 안에서 조용히, 그러나 점점 더 크게 이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우리가 60년 동안 잘못된 범인을 쫓고 있었던 건 아닐까? 이 질문에 답하려면 먼저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딱 20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뇌 안에는 신경세포 외에 별세포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별 모양처럼 생겼습니다. 평소엔 신경세포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뇌를 청소하고 나쁜 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뇌의 충실한 관리인입니다. 그런데 이 별세포가 어떤 조건에서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뀝니다. 그게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것과 연결됩니다. 잠시 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60년 동안 전 세계 의학계는 치매의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비정상적으로 쌓이면서 신경세포를 손상시키고 그 결과 치매가 발생한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을 아밀로이드 가설이라고 합니다. 교과서에 실렸고 의대에서 정설로 가르쳤습니다. 전 세계 연구자들이 이 가설에 집중했고 수백조 원에 달하는 연구비가 쏟아졌습니다. 대형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아밀로이드 베타를 제거하는 치료제를 개발했습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천 건의 임상시험이 진행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2020년대 이전까지 의미 있는 효과를 입증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최근 일부 약물이 조건부 승인을 받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고 부작용 논란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수백조 원, 수천 번의 실험, 20년의 세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과학자들이 가장 많은 돈을 들여 가장 오래 매달렸습니다. 그런데도 완전한 치료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밀로이드 베타가 치매와 무관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그것만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놓치고 있던 다른 원인이 있었다는 겁니다. 현장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상한 일들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누군가 전혀 다른 곳을 봤습니다. 2020년
한국기초과학연구원 이창준 단장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치매의 새로운 원인 후보를 밝혀냈습니다. 이 결과는 세계 최고 권위의 뇌과학 학술지 네이처 뉴로사이언스에 게재됐습니다. 전 세계가 수십 년간 아밀로이드 베타만 쫓는 동안 한국 연구팀이 전혀 다른 곳에서 실마리를 찾아낸 겁니다. 연구팀이 지목한 것은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뇌의 관리인 별세포. 그 별세포가 강한 독성 자극을 받으면 완전히 다른 존재로 바뀐다고 했습니다. 크기가 정상보다 3배에서 5배 커집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정반대로 뒤집힙니다. 뇌를 지키던 세포가 뇌를 공격하는 세포로 바뀌는 겁니다. 자극이 사라지면 제자리로 돌아오는 별세포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번 바뀐 뒤 원래 상태로 회복되기 어려운 별세포가 있습니다. 바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입니다. 연구팀은 실제 치매로 돌아가신 환자분들의 뇌조직 부검을 통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의 존재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이론이 아니라 실제 인간의 뇌에서 확인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실제로 뇌 안에서 무슨 일을 하는 걸까요? 여기서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것이 다시 등장합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는 MAO-B라는 효소를 과도하게 만들어냅니다. 연구팀의 실험에서 이 효소는 정상 세포보다 10배에서 20배 많은 양이 관찰됐습니다. 그리고 이 효소가 활동하면서 부산물로 대량 생산하는 물질이 있습니다. 바로 과산화수소입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소독약입니다. 지금 잠깐 이 장면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뇌 안에 아주 작은 공장이 있습니다. 정상일 때는 조용히 필요한 것만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으로 바뀌는 순간 이 공장이 아무도 멈추지 못하는 채로 24시간 가동되기 시작합니다. 명령이 없어도, 신호가 없어도, 혼자서, 그리고 그 공장에서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과산화수소 소독약입니다. 상처에 소독약 한 방울이면 세포가 죽습니다. 그 살균 반응이 지금 뇌 안에서 정상보다 10배에서 20배 높은 농도로 아무런 통증 없이, 아무런 신호 없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과산화수소는 주변의 건강한 뇌세포를 공격합니다. 세포막을 손상시키고 DNA를 훼손하며 세포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무서운 일이 시작됩니다. 죽어가는 뇌세포들이 또 다른 독성 물질을 내뿜습니다. 그 물질이 주변의 멀쩡한 별세포를 건드립니다. 멀쩡하던 별세포가 또 중증 반응성 별세포로 바뀝니다. 불씨 하나가 옆으로 번집니다. 그 불이 또 다른 불씨가 됩니다. 그 불씨가 또 다른 불씨를 만듭니다. 한번 시작되면 혼자 멈추지 않는 연쇄 반응입니다. 연구팀이 과산화수소 생성만을 억제하는 처치를 했을 때 동물 실험 모델에서 뇌세포 손상이 줄어드는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이는 동물 실험 단계의 결과이며 인체에서 동일한 효과가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기존의 어떤 접근법도 열지 못했던 문이 처음으로 열린 겁니다. 다행인 게 있습니다. 이 연쇄 반응이 시작되기 전에 조건 자체를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인 스트레스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몇 달, 몇 년씩 이어지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뇌 안에 염증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염증이 별세포를 끊임없이 자극합니다. 자극이 쌓이면 별세포는 중증 반응성 상태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뇌를 지키던 관리인이 등을 돌리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소독약 공장의 스위치가 켜집니다. 두 번째, 뇌 손상입니다. 교통사고나 낙상으로 인한 외상, 뇌졸중, 뇌출혈 모두 해당됩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지나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증상이 가볍게 지나갔던 뇌진탕입니다.
계단에서 굴렀는데 병원을 가지 않으신 분, 차 사고 후 머리가 띵했지만 괜찮다고 하신 분, 그 순간의 충격이 뇌에 남긴 흔적이 수년 뒤 별세포를 자극하는 조건이 될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뇌는 다릅니다. 위장이 다치면 회복됩니다. 뼈가 부러지면 붓습니다. 하지만 뇌는 세포 수준의 흔적이 조직 안에 남습니다. 그 흔적이 오랜 시간 동안 별세포를 조용히 자극할 수 있습니다. 뇌 손상 이후에는 별세포에 추가 자극이 가지 않도록 산화 스트레스를 낮추는 것이 현재로선 가장 중요한 방향입니다. 이건 잠시 후 행동 가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가 과도하게 많아져서 세포를 손상시키는 상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의 항산화 능력은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여기에 흡연, 과도한 음주, 만성 수면 부족, 가공식품 위주의 식사가 더해지면 산화 스트레스가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산화 스트레스는 별세포를 중증 반응성 상태로 밀어붙이는 방아쇠입니다. 여러분이 매일 먹는 것, 자는 시간, 담배 한 개비가 뇌 안의 별세포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겁니다. 기초과학연구원 전희정 선임연구원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스트레스, 뇌 손상, 바이러스 감염 등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 증가로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막으면 치매의 진행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현재 연구가 진행 중인 단계의 가능성을 의미하며 임상에서 치료로 직접 적용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험 요인을 줄이는 방향이 중요하다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적인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별세포를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첫 번째, 수면입니다. 뇌에는 글림파틱 시스템이라는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자는 동안에만 활성화됩니다. 낮 동안 뇌에서 만들어진 독성 물질들, 별세포를 자극하는 노폐물들이 이 청소 시스템에 의해 밖으로 빠져나갑니다. 7시간 미만으로 자면 이 청소가 불완전하게 끝납니다. 오늘 밤 덜 청소된 뇌에서 내일의 별세포는 전날보다 더 가혹한 환경을 맞이합니다. 그 환경이 쌓일수록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으로 전환될 조건이 만들어집니다. 수면은 단순한 피로 회복이 아닙니다. 뇌 안의 소독약 공장 스위치를 매일 밤 끄는 시간입니다. 오늘 밤 스마트폰을 먼저 내려놓으십시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드시고 7시간 이상 주무십시오. 두 번째, 걷기입니다. 빠른 걸음으로 하루 30분, 일주일에 5일. 지금 신고 계신 신발로 충분합니다. 걷기는 뇌의 혈류를 늘립니다. 혈류가 늘면 별세포를 위협하는 산화 물질들이 더 빠르게 희석되고 청소됩니다. 동시에 만성 스트레스의 연료인 코르티솔 수치가 떨어집니다. 코르티솔이 줄면 뇌의 염증 반응이 낮아집니다. 염증이 낮아지면 별세포가 중증 반응성으로 밀려갈 자극이 줄어듭니다. 걷기 하나가 소독약 공장을 가동시키는 두 가지 연료를 동시에 줄입니다. 산화 스트레스와 만성 염증 두 가지를 한 번에 줄일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딱 10분만 먼저 나가보십시오. 10분이 30분이 됩니다. 세 번째, 항산화 식품입니다.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만들어내는 과산화수소. 이 소독약 성분을 중화시키는 물질이 항산화제입니다. 항산화제는 뇌 안에서 소독약이 만들어지는 원료 자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블루베리의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MAO-B 효소의 활동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세포 실험 수준에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인체에서 동일한 효과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항산화 작용 자체는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블루베리 하루 1컵, 호두 1줌, 녹차 2잔. 이 세 가지는 각각 안토시아닌, 오메가3, 카테킨 성분을 통해
별세포가 받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저녁 장 보실 때 냉동 블루베리 하나만 집어 드십시오. 그게 별세포를 위한 첫 번째 식사입니다. 지금까지 보셨다면 거의 다 오셨습니다. 오늘 내용을 두 줄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하나, 치매의 원인으로 60년간 믿어온 아밀로이드 베타 가설에 균열이 생겼습니다. 한국 연구팀이 세계 최초로 밝혀낸 중증 반응성 별세포가 뇌 안에서 과산화수소를 대량 생산해 뇌세포를 손상시킵니다. 인트로에서 말씀드린 그 소독약입니다. 둘, 중증 반응성 별세포를 만드는 원인은 만성 스트레스, 뇌 손상,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그리고 이 원인들은 오늘의 작은 선택으로 위험을 줄여나갈 수 있습니다. 70대, 80대에 시작하셔도 뇌는 변합니다. 신경가소성이라고 합니다. 뇌는 나이가 들어도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가 시작입니다. 60년의 정설이 흔들리는 이 시점에 가장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할 사람은 병원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 밤 소독약 공장의 스위치를 끄십시오. 7시간 주무시면 됩니다. 내일 아침 별세포의 연료를 줄이십시오. 30분 걸으시면 됩니다. 저녁엔 소독약을 중화시키는 식사를 하십시오. 블루베리 한 컵이면 됩니다. 거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선택이 10년 뒤 여러분의 기억을 지키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부모님이나 형제분께 한 번만 보내주십시오. 치매 걱정을 함께 나누는 것, 그게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큰 실천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MAO-B 효소와 관련해 실제 연구에서 검토된 식품들을 근거와 함께 구체적으로 짚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내용과 함께 보시면 훨씬 실천적으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구독하시면 알람이 갑니다. 왼쪽에 있는 영상도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의학 전문 기자 이정민이었습니다.